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4월 23일 10시 30분 기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에 주로 나오는 뉴스들은 태양광 관련된 내용이고, 그 중에서 재생에너지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추격 매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부분을 고민도 하지 마세요. 보통 이런 경우는 하지 않는 게 뭐다? 수학의 정석이다, 투자의 정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10거래 이상 상승을 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언젠가 분명히 주가는 조정을 받는다. 그럼 그때 모멘텀이 살아있다고 하면 조정받을 때 공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눌림에 공략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 체크는 저도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태양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나오는 내용들 전체적으로 보면 내용들은 좋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격 매수하는 것들은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들이지, 그렇지 않은 분들, 일반 분들이 하실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G2 파워 같은 경우도 아침에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거죠. 그 정도면 땡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긍정적인 건 뭐냐라고 생각하면, 또 테슬라 이런 쪽에서 ESS 관련된 부분에 대한 실적은 상당히 좋았다. 자동차 부분은 하락을 했으나,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는 ESS 관련된 부분에서 나름 영업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영업을 한다라는 소식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중엔실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계속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것들도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대하시고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가시면 분명히 또 답을 나올 거고, BNT 같은 경우도 여러분 보유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LIG 넥슨 뭐 등등 관련돼서 다시 한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 하고 있는 겁니다. 크게 리스크가 와도 크게 변동폭이 없고 대부분 버텨내는 모습을 보이는 종목들, 결국은 그것이 뭐다? 실적주다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성장주를 거래할 때는 제가 항상 보면 길게 거래하지 않는 편이에요. 왜? 그것들은 대부분 뭐냐? 기술적 트레이딩 개념을 상당히 도입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왜? 모멘텀 플레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언어상으로 모멘텀 플레이는 뭐야? 그건 성장주야. 그러니까 뭐 기술주나 뭐 하지만 이런 것들은 대부분 모멘텀 플레이가 거의 90% 이상이 됩니다. 실적으로다가 대부분 해결되는 것들은 그런 모멘텀이 들어오는 것들은 플러스 실적이라서 더 좋은 거긴 한데, 일반적으로 보면 모멘텀 이야기만 잔뜩 한다, 그러니까 좋은 얘기만 잔뜩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통상적으로 뭐 성장주임에 틀림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LIG 넥스원 같은 경우 지금 이대로 주가가 계속 상승해 준다라고 하면 사실은 또 MSCI 편입 미수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25만 원에 이걸 시작을 하긴 했지만 이걸 어떻게 될까라고 좀 요즘 고민이 상당히 좀 많이 있긴 합니다. 저는 수익 관리의 차원에서 수익 실현을 갖다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뭐 시그널이 안 좋으면 저는 매도 칠 생각이었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뭐 실적 전망치나 이런 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이 고점 정도 통과할 수 있는 여력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5월 달에 지금 MSCI 편입 이슈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이 당연히 삼양식품하고 하나 시스템이면 틀림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 후보로 있는 것이 LIG 넥스원 정도입니다. 시가총액 쪽 부분으로 충분히 커버링을 했는데 이게 더 올라가주면 또 하나 이슈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방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뭐 꾸준히 양호하니까 그거 같은 경우는 뭐 시그널 따라서 같이 가면 되겠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목표가 사양도 나오기도 하고, 또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에서 가고 있습니다. 분위기 나쁘지 않으니까 일단은 계속해서 홀드하면서 드리블 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드 시그널이 나오면 수익 실현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드 시그널 같은 경우는 뭐냐라고 생각해보면 뭐 이런 시그널 정도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시그널이나,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시그널도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드리블을 하면서 가도록 하는 내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엘렉트릭 뭐 사실 실적 발표 잘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주가가 어제 같은 경우 650억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 주가는 거의 8% 이상 빠져버렸단 말입니다. 좀 참 아쉬운 내용이긴 합니다. 뭐 2, 3% 빠지는 건 내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그 정도 매도 쳤는데 시가총액이 얼만데 이걸 갖고 그렇게 털어버리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뭐 전고점을 돌파하니 많이 뭐 이런 내용으로 제가 접근하는 것도 아니거든. 전 요 갭이 있거든요. 요 갭과 갭 사이를 갖다 우리가 채우기만 하면 충분히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좀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중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래로 들어오면 더 뭐 평단 낮춰주죠. 뭐 지금 30만 2천인데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오히려 제 생각에는 아래쪽에 들어오면 비중 확대 저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어제 나온 뉴스인데요. 히토류 관련된 부분에서 네오디뮴인가 있어요. 그 전력 발전기에 들어가는 그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히토류 부분을 갖다가 뭐 미국에 수출하는 거 부분에서는 좀 제재를 좀 하겠다 뭐 이런 표현을 갖다 하고 자제를 해라 뭐 이런 중국 정부의 표현들이 있었는데 자 그것들을 우리가 단기적으로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악재로 느껴질 수는 있긴 하겠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궁극적으로 중국도 어떤 경쟁을 하기 위해서 멘트를 날리고 정책을 뭐 하고 압박을 하는 것들인데 그런 이슈로 하락을 한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저는 오히려 더 스트롱하게 아래쪽에서 매수한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계속 드립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을 내가 여러분들 30%밖에 잡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그런 부분 하방으로 눌릴 가능성에 대비해서 항상 염두에 두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좀 무거운 종목이잖아요. 시간을 좀 두고 가주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좀 크게 먹습니다. 좀 버틸 땐 버텨주시는 쪽으로 제가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지난해 우리가 LX 일렉트릭 갖다가 4개월 정도 보유하고 수익률 난 게 45%에서 한 50%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 정도 한 달에 10%씩 가는 거. 근데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실적은 상당히 좋은데 영업이익률도 좋은데 신기록을 경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앞으로 전망치가 좀 어두운 부분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표현을 하나 제가 볼 땐 이렇게 생각을 해요. 7월 달부터 관세가 이게 7월까지는 이제 상호 관세는 면세 아닙니까? 면제된 거 있는 거예요. 상호 관세는. 그럼 7월 달 그 사이 가는 시간에도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한 번 정도 우호적인 시그널만 들어오면 그 사이 안에서 지금 뭐 4월 달이니까 5월 달, 6월 달 가는 사이에 또 한 번 정도 업사이드가 나올 가능. 변압기 쪽 같은 경우는 제가 무시할 수 있는 곳은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1등 기업을 우리가 거래한다. 이번엔 LS일렉 같은 경우는 리바운딩 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표현은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여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건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설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측정할 수가 없어서 HD현대엘렉트릭으로 여러분들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기술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35만 원 정도는 일단 가주는 게 기본 매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고점에서 1단, 자 2단 하락을 했는데 과연 3단 하락을 하려고 하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겠죠. 그 상호관세 부과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협상을 제대로 못해서 제대로 한번 두들겨 맞으면 3단 하락이 아니라 그 아래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우리가 5월달, 6월달에 가는 사이에 답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늘리게 되면 오히려 비중 확대 개념으로다가 좀 이야기 들어놓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마린 솔루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개념을 좀 이렇게 좀 표현해 볼게요. 중장기 개념으로 좀 설정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급적이면 이런 거죠. 제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IMO 같은 경우에서 지금 선박 중에 그죠? 디젤 엔진 쓰는 게 90%잖아요. 그런데 이제 LNG 선박이나 이런 것들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엔진 말입니다. 그걸 다시 어떻게 돼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입항이라는 한는 관세를 많이 관세라기보다는 세금을 이제 탄소 관련된 부분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 거 아니야? 탄소 배출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배의 엔진을 갖다 교체하는 작업 2년 정도 오는데 그 비즈니스를 하는 곳이 바로 HD 현대마린 솔루션이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뭐 주가가 눌리는 경우는 생길 수 있으나 시간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이쪽은 예, 신규 선박이 출시가 되는 부분이 아니다 하더라도 제가 보면 수주량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갈 수 있는 게 중국은 어차피 엔진을 못 만들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 엔진하고 HD 현대마린 엔진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들인데 거기 현대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는 엔진을 갖다가 교체해주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한 수주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시간을 두고 그래도 가면 충분히 제가 보면 우리가 원하는 수익만큼은 충분히 또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눌림이 들어오면 오히려 비중 확대 이런 개념으로 좀 접근해 가시면서 가셔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쫄지 않는다 이런 개념을 좀 정립해 두고 가는 쪽으로 해독하죠. 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경우에 따라서 만약에 조선업황 자체가 지금 두들겨 맞는다, 매물이 나온다, 뭐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그때는 또 다른 의사결정을 드리고 다시 뭐 공략하는 거죠. 과감하게 만약에 15만 원이 무너지는 시그널이 나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땐 다시 정리했다 밑에 다시 사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그런 생각을 좀 해봤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수 단가가 그렇게 많이 문제가 사실 팔았다가 다시 사는 것도 그렇게 쉬운 트레이딩 기술은 아니거든요.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제가 요즘 고민 중인 거, 오늘 오후에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수익 실현 의견을 드릴 수도 있는 종목이 바로 원전 관련된 겁니다. 물론 제가 이야기 드렸어요. 사실 오늘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체코 한전기술하고요. 이런 곳에서 그 경력자를 갖다 새로 뽑는 신규 공고가 떴어요. 구인 공고가. 이게 왜 떴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그런 거죠. 체코 가서 뭐 원전 수주하게 되면 거기 나가서 기술자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력자들이. 그 사람들도 모집을 해서 한다는 내용을 보면,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좋은 또 원전 관련된 내용들이 좋은 뉴스가 나와서 업사이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한전 KPS하고요. 이런 곳에서 한수원이죠. 뭐 이런 곳에서 원전 경력자를 모집하는 구인광고가 있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팁을 좀 얻어보면 그게 가시적으로 결론이 났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것들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면서 일단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들어오니까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잖아요. 여기 오면 당연히 매물이 조금 나오니까 여기서 버텨주기만 하면 된다. 버텨주면 이제 돌파형 매매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확인하고 가는 것이 매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돌파형 구간이 나오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열흘 이내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뉴스 갖고 좀 팁을 좀 얻어보는 것들이죠. 뭐 우리가 정확하게 이게 오를 거야 안 올 거야라고 지금 표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긴 하나 좀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요거 하나는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럼 또 돌파형이 나오게 되면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또 갈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또 털어버리면 좀 아깝거든. 그런 것들은 좀 생각해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돼서 제가 파미셀을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9190에 시작을 해서 잘 올라가고 있기는 한데 뭐 오늘 좀 올르나 해서 좀 정리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바로 또 윗골이 달고 내려왔어요. 물론 시장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렇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우상방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 윗골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작은 스몰캡에서는 이 정도 상태에서는 무시하고 갑니다. 고점 단계에서 만약에 터졌다 그러면 그때는 또 매물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중대 밑에서 치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윗골이 달린 거는 일단 갭이 떴잖아요. 그렇잖아요. 전일 같은 경우는 훼손하지 않는 경우는 나쁜 시그널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단 홀드하면서 가도록 할 거고요. 뭐 대략 뭐 10% 정도 지금 수익이 진행되고 있는데 좀 더 뭐 위로 올라가 주길 바라죠. 뭐 비중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들 드리블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BNT, 우리가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제가 장비업체 중에는 BNT가 가장 좋다, 늘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유를 하고 가는데, 뭐 양호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거 비중 확대할 필요도 없고, 지금 전체적으로 그냥 들고 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말입니다. 물론 당연히 여기 이평선이 다 이렇게 올라오기는 이렇게 휘어가지고 만나는 자리가 있을 거고, 그 자리가 한 45,000원 정도 자리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일단 보고 있고요. 또 장 좋을 땐 상당히 좋은 반응이 들어오는 종목임에 틀림이 없으니까 일단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수익률이 뭐 4, 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 정도 갖고 우리가 만족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또 주가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그래도 우리가 채널에서 포트폴리오 종목을 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넣는 거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2차전지 관련된 소재 쪽에서 주가가 오를 만한 사유는 사실 많지 않아요. 2차전지 관련된 소재가 주가가 오르려고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땐 6월달 정도부터 체크해 보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전고체 관련된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들 좀 보고는 있어요, 제가. 예. 일단은 이벤트가 다 끝나서 이제 브레이크 타임 가는 지가 이제 한 3주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리바운딩하고 치고 올라갈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장비 업체들도 왔다 갔다 소재, 장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내용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중 NCS, ESS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가 뭐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건 에너지 쓰지 말고 그냥 들고 있으면 괜찮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제가 수익권까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이드를 해드렸습니다. 여기 올라오면 이제 고민이 좀 되긴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까지는 보자. 그리고 여기까지 27,500원 이 정도까지 가면 무조건 차익 실현하고 눌리면 다시 공략하든 다른 종목으로 가든 이런 쪽으로 할 테니까 일단 이 갭 채우는 거 있어요. 그래서 수급을 좀 보다 보면 이 갭들이 있는데 이 갭은 채워줄 때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거래량 터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거래량 터질 때는 또 주가가 또 쭉 치고 올라가는 거니까 항상 우리가 보면 장대 양봉 치고 그 후로 2, 3일 내에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하면 아주 심플하다.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도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보세요. 장대 양봉 치고 2, 3일 이렇게 가고요. 여기도 장대 양봉 치고 그죠? 2, 3일 이렇게 가게 되면 그 구간 안에서 의사결정을 해도 크게 너무 일찍 매도 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이쪽 관련된 업황이 엄청 예를 들면 주도주 개념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냐 그렇진 않거든요. 지금은 어느 정도 고점과 그의 저점을 구간에서 박스권 상태에서 우리가 트레이딩을 해 나가는 쪽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진건설로봇 어떻게 평단까지 조절했고 우리 잔차님께서는 이걸 잘 또 평단 조절해서 드리블 가신다고 이야기 드렸는데 제가 볼 땐 저는 오늘이 화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요일 이 정도쯤이 가장 또 우리가 좀 정리할 수 있는 타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4일 날 기준으로다가 뭐 우크라이나에서 뭐 광물 협정이나 뭐 이런 것들 사인을 한다. 그리고 어제 또 푸틴이 처음으로 다 방송에서 또 뉴스 기사를 내보냈는데 뭐 전제 조건이 깔려주면 만나겠다 뭐 이런 표현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어느 정도 대략 이야기는 왔다 갔다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뭐 운빨 좋아서 빵 치고 장대양 뭉치면 여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진입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난 보상이라 생각하시고 수익 실현하는 쪽으로 생각해 보는데 돌파형이 나올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뭐 홀드하고 하루 이틀 더 볼 수 있다.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분위기상으로는 하방으로 눌릴 상황은 좀 아니지 않나.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있거든. 근데 여기 오면 분명히 사람들이 2달 동안 물려 있었거든. 그건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BH 제가 신규 편입하겠습니다. 스마트폰 관련된 거 안 할 거예요 라고 했는데 뭐 워낙 싸져서 이제 뭐 12,000원인데 뭐 그래서 30% 잡고요. 하방 쪽에 열어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구간은 지금 고점 대비해서 어떻게 되냐면 거의 5단 하락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3단 하락 구간 이후에는 여기가 3단 하락 구간이거든요. 여기 자리가. 여기서부터 지금도 추가로 2단 하락했거든요. 더 뭐 내려갈 만한 상황. 여기서 더 가면 이제 정말로 뭐냐면 이제 거의 완전 바닥으로 갑니다. 10,000원 정도면 거의 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밸류에이션 따지고 보고 그러면 에이 뭐 글쎄 뭐 이런 퀘스천 마크가 들 정도로 저는 놀라운 매우 저렴한 구간이지 않을까. 만약에 운빨 좋아서 뭐 관세 정책이나 만약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게 만약에 호응이 들어온다. 그러면 2만 원도 때릴 수 있거든요.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더 좋겠지만 일단은 싼 구간은 분명히 맞다 해서 천천히 매수해 가시는 쪽으로 일단 초병 보내놓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30% 정도는 상황 봐가면서 우리가 진행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BI 첨단차주도 스마트폰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제가 이야기 드리고 아침에도 어떤 분께서 저한테 또 질문을 또 해주셨는데 보통 보면 이제 신제품이 3분기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삼성전자가 조금 먼저 내놓고요. 그 다음에 아이폰 나오고요. 뭐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3분기에 나오는데 이게 보통 10월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해마다 신제품들은 나오는데 그럴 때 보면 그러면 그 전분기에 2분기 이때 이제 쉽게 말하면 부품 공급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부품이 공급이 되는 거 1분기 때 실적이 안 좋고 그렇죠? 그 다음에 좋아지는 거죠. 예전에 제가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가이던스 여러분 보여드렸을 때 피크가 어디에요? 여기 3분기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상을 해놓고 가셔야 되는 것들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 60% 정도인데 진짜 조금 더 상황 봐가서 지금은 뭐 섣불리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량을 늘려가는 것들에서 평단 조절하고 있는 거 지금 요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라인은 좀 더 기다려 보다가 오히려 올라올 때 평단 조절해줘도 나쁘진 않습니다. 비중 확대해서.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 항상 열어둬야 되니까 항상 그래서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매니지먼트를 해줘야 되는 것들이다라는 것들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려도요. 어차피 때가 되면 이 정도 상황이면 사실 뭐 신저가 찍은 거 되게 많잖아요. 그 중에서 가이던스가 좋은 것들은 여러분들께 너무 쫄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차피 얘네 제품밖에 못 쓸 거 아니에요. 특히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이거 필름 생산하는 PI 필름 생산하는 데가 두 군데밖에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만 개선되면 주가는 올라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 좀 답답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들 이건 버티기가 아니에요. 왜?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면 그냥 나름 믿음을 가지시고 가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정말 안 좋다 그러면 벌써 훅 마탱이 갔어야 된다. 이게 들어오지도 말아야 돼요. 지금 양봉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모습은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거 괜찮은 종목인데 자꾸 눌리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상황 한 달 정도의 상황을 보면 스물스물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가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어제도 그래도 하방을 열어두고 리스크 테이킹은 좀 해가면서 우리가 드리블을 가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동안 이야기 안 드린 종목 좀 섞어서 이야기 드렸는데요. 자, 오늘 제가 어쨌든 오후 장 끝나기 전까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계속 보면서 모니터링 하도록 할 테니까요.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그널 플레이, 그러니까 수익 실현할 때는 시그널 보고 진행을 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큰 도움 되셨습니까? 케어맨이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스코레온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의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매일 오후 3시 클로징 시장 브리핑에서 중요 뉴스와 매수, 매도 노하우 및 채널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한 실전 투자 내용, 교육, 수익 관리, 이길 테마 형성 및 투자 포인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 회원을 위해서는 회원 전용 및 우선 영상,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추가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